자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에 붙이는 테이프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뭘 억지로 계속 시키게 되면 결과는 나오지 않는데 아이들은 힘들어지고 싸움만 나고 뭐 애들만 혼나고 뭐 입을 벌리는 게 사실 부정교합에 영향을 만든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차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타교정 전문의 허재식,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입을 벌리고 자면 부정교합이 생긴다는 속설이 있는데, 입을 벌려서 만약에 골격의 형태나 치아들의 배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입을 벌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겠죠. 이거는 우리가 대뇌에서 우리의 의지적인 근육의 이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그냥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외모적인 이 골격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24시간 힘이 가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정치료의 힘이 24시간, 하루에 24시간 가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비설라인의 장치 시간이 길어야 되는 것도 있고, 호선이 치아에 계속 힘을 가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입을 이러고 하루 종일 있으면 턱이 아프겠죠. 입을 벌리는 습관에 의해서 골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혀를 내미는 게 막 6시간, 8시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죠. 그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음악가들, 그 다음에 하피스트들, 뭐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워낙에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쪽 부분의 근육들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건 그렇죠.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을 벌리는 게 사실 부정교합에 영향을 만든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입을 벌린다고 꼭 구호흡을 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코로 숨을 쉬면서 입을 벌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뭐 지속되는 게 아니고 잠깐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든 분들을 관찰한 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으나 저의 짐작으로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골격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게 부정교합을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속설 때문인지 입을 벌리고 자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에 붙이는 테이프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입을 붙인다라고 하면 코로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 비호흡을 잘 못하는 친구인데 너 이거 부정교합이니까 붙여 그러면 숨쉬기 진짜 힘들겠죠. 그건 아이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자는 게 사실은 교정적으로, 교정의 컨셉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비인후과적인 관리를 받아서 코로 숨을 잘 쉬는지, 수면 무호흡증은 없는지. 아이들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잘 때 코로 숨을 못 쉬어서 산소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를 본다든지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잘 모르는데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뭘 억지로 계속 시키게 되면 결과는 나오지 않는데 아이들은 힘들어지고 싸움만 나고 뭐 애들만 혼나고 뭐. 입을 벌리고 잤을 때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은 입이 마르는 거겠죠. 구호흡을 한다라고 하면 입이 말라서 불편해서 잠을 깬다든지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입이 마르면 사실은 충치유발이 발생될 수 있고 잇몸 질환이 조금 더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강내는 계속 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크게 발생된다라고 보지는 않고, 어쨌든 충치나 잇몸 질환에 대한 문제는 밤새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무시기 직전에 꼭 양치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양치하시고, 식사한 다음에 바로 양치하시고, 이런 정도의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저는 큰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을 벌리는 문제보다는 이를 꽉 무는 습관이 훨씬 더 큰 문제죠. 일단 주걱턱을 가지신 분들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추적 관찰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걱턱이 많은 편이고, 서양인들은 무턱도 많고 비만도 많고, 그래서 수면 무호흡도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걱턱이 많기 때문에 주걱턱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자기가 주걱턱이라고 애들이 다 주걱턱이 되는 건 아니겠으나, 유전적인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뭐 한 9살, 10살 정도의 엑스레이 하나 찍어봐서 치아의 결손 부위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뭐 10살 정도, 11살 정도 이럴 때 최대 성장기 전에 한 2, 3년 전에 한번 셉이라고 하는 이 측면 엑스레이, 부토부 방사선 엑스레이를 찍어서 체크를 한번 받으신 다음에 당장 치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주걱턱의 치료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막 달려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 그때 당시에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무턱인 사람들은 사실은 뭐 특별하게 해줄 건 없고, 최대 성장기쯤 제가 좋아하는 헤드기어나 스크류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치아의 성장을 약간 억제해주면 아래턱의 밸런스가 좀 맞아지면서 조금 성장 발육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무언가를 아이들한테
애들한테 뭘 더 해줘가지고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지는 사실 않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그냥 교정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네,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